정확히 왜 이렇게 아비님의 메시지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는 걸까? 하기야. 그러니까 계속 하는 거죠, 그죠? 뭔가 해보려고 아둥바둥거리는 거는 좀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 의미가 있긴 하나 뭔가 해보려고 아둥바둥거리는 것도 감사하죠. 정말로 아예 포기해버린 사람도 많으니까. 근데 뭔가 해보려고 아둥바둥거리는 것은 너무너무 그 큰 쉬운 안됨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아비님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언가를 해보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걸 되게 해보려고 아둥바둥. 자, 여기서 아둥바둥이라는 것은 결과를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정만 본다는 거예요. 과정만. 결과는 못 해낼 수 있어요. 못 해낼 수 있어. 해내야 된다 그러면은 그건 아둥바둥이 아니죠. 그거는 뭔가 처절한 거죠. 그죠? 근데 뭐 처절함, 집념, 도끼 뭐 이런 거는 상당한 부작용을 낳기 때문에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비님의 기준에는 맞지 않죠. 아비님은 1년 만에 할 거, 1년 만에 도끼 품고 할 거, 뭐 한 2년, 3년 걸려 천천히 하자.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그런 거, 그것이 생명의 흐름이거든. 그것이 아비님의 주장이 아니라 그것이 아비님 어쨌든 생명을 얘기하는 사람이니까 무엇이 더 생명에 가까운가 그랬을 때 자연스럽게 가는 게 더 생명에 가까우니까. 그래서 아둥바둥 하려고 할 때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안 되는 걸 되게 해보려고 아둥바둥 걸. 근데 저 안 되는 걸 되게 한다는 게 그냥 아비님은 매듭을 잘 못 매요. 아비님이 제일 약한 게 아비님이 약한 것 중에 하나가 그 매듭을 이렇게 잘 못 맵니다. 아비님 그리고 또 숫자에 되게 약해요. 그러니까 각자 약한 게 있잖아요. 아비님이 또 숫자에 되게 약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아비님한테 안 되는 지금 쉽게 생각나는 게 매듭을 잘 못 메거든요. 근데 아비님이 예전에 했던 일들 중에 이 매듭을 매는 걸 요구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맨날 미스가 나는 거야. 매듭을 잘 못 매는 거예요. 뭐 각자 저런 거 이불 접기 잘 못하는 거. 매듭을 잘 못 매는 거. 숫자에 약한 거야. 뭐 그건 뭐 숫자에 약한 사람도 많겠죠. 네, 이제 매듭을 잘 못 매고 아비님 지금 어쨌든 당장 생각나는 게 없어서 그러니까 인상 깊게 생각나는 하나가 아비님 지금 매듭을 잘 못 매요. 이렇게 막 줄을 이렇게 딱 섬세하게 딱 끄집어 내야 되는데 그 손 매무새가 없다 그래야 되나? 아비님 손 매무새가 좀 없어요. 아비님은 그 윤곽과 스케치 뭐 이렇게 거대한 뭐 이런 거는 잘하는데 그거를 이렇게 마무리로 결정을 지어서 딱 해가지고 쫙 하는 걸 못해요. 어쨌든 이 경우에 한해서는 매듭을 잘 못 맵니다. 결론적으로 줄을 못 매요. 이렇게 꽉 매줘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해요. 근데 뭐 평소에 그런 뭐 그 나름대로 뭐 잘 묶으면 되니까 뭐 운동화끈만 잘 묶으면 되죠. 뭐 그 정도는 매니까 운동화끈은. 근데 매듭을 잘 매야 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일이 있었어요. 일하는 여러 과정 중에 매듭을 딱 마무리 져서 해줘야 되는 거야. 근데 거기에 맨날 미스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안해. 그 팀한테도 미안하고 또 내 일에도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물론 아무도 뭐라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평소에는 문제가 안 됐지만 이제 일이니까 안 되는 걸 되게 해야 되는 거야. 해보고 싶고 되게 해야 하고 또 나 때문에 한 1분 가까이가 딜레이 되니까 그래서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부분은 뭐 밤새 뭐 이런 거잖아요. 밤새 매듭을 맸다. 맸다 이거 맞나? 밤새 막 여기서 이제 드라마는 나오면서 막 거기 가가지고 밤새 막 매듭을 메고 막 여기에 막 굳은 살 배기고 막 호피 터지고 막 이런 장면 나오죠. 자연스럽지 않단 말이에요. 이거는 말 그대로 드라마. 우리 여러분 영화처럼 살지 마세요. 자, 우리 퓨파더 가족 여러분은 영화처럼 살지 마세요. 영화의 주인공이 제발 되지 마. 안 되는 걸 되게 해보려고 그냥 아둥바둥 하는 거예요. 그 아둥바둥이라는 것은 밤새 막 될 때까지 막 도끼 품고 막 이러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무언가 그걸 해내버리면 부작용이 따른다 그랬죠. 제일 큰 부작용은 타인에게 그걸 강요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잘난 부모 밑에 애들이 죽어나가는 애들이 생기는 그런 슬픈 일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사랑에 대물림이 안 되더라고요. 그 부작용, 그 도끼의 부작용. 그래서 아비님이 어떻게 했냐면 그냥 약간 추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한번 매듭을 매야 할 때 혼자 할 수 있을 때가 되면 혼자 할 기회가 있을 때 그때가 됐을 때 뭐랄까 지나가다가 슬쩍슬쩍 한 번씩만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왔을 때 잠깐씩만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내려고 완성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이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첫 번째로는 왜 안 될까? 그러면서 왜 안 될까를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과정 될 때까지 막 이게 아니고 왜 안 될까? 그러다 보니까 아비님의 손이 좀 땀이 좀 많아요. 이 땀이 좀 많으니까 이것도 이 왜 안 될까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와의 대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손에 좀 땀이 좀 많더라고요. 좀 손에 촉촉한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이 본능적으로 이 손에 땀이 이렇게 삐끌리는 느낌이 싫은 거야. 미끄러진 느낌. 그래서 이 매듭을 맬 때 그 감촉이 되게 안 좋은가 봐요. 내가 본능적으로 싫은가 봐요. 그 줄을 잡아 당기는 그 느낌이. 그래서 내가 이 줄을 이렇게 만지는 걸 되게 싫어하는구나. 줄이 이렇게 그런 것들 생각. 그리고 또 깔끔하게 이렇게 남들은 탁 집어 넣는데 저는 손을 깔끔하게 넣는 게 안 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뭐랄까 이렇게 피지컬적으로 안 좋아하고 안 돼요. 안 좋아하고 안 돼. 좋아하지도 않고 그리고 안 돼요. 그걸 알았잖아. 그 문제는 되게 하는 거잖아. 일단 되게 해야 되잖아. 안 좋아하고 안 되는데 왜 안 좋아하는지 얘기한 거고. 내 손에 닿는 감촉이 싫은 거예요. 손에 닿는 감촉. 그러니까 봐봐요. 저기서 감촉이 안 좋아. 큰 두 가지만 알려드리는 겁니다. 감촉이 안 좋아. 그리고 손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남들은 쉽게 들어가는 딱 그 손 딱 매무새가 나는 안 돼. 이게 안 되더라고요. 속도가 안 나는. 거기서 딜레이가 생기니까 다음 게 꼬이고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크게 두 가지가 감촉이 안 좋고 손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왜 안 될까를 어느 정도 알았잖아. 그러면 여기서 될 때까지 절대 아니에요. 어떻게 되게 하지? 이런 내 몸을 가지고 이런 나를 데리고 어쨌든 이게 나잖아. 매듭 그 매는 느낌을 매듭 만지는 걸 싫어한다니까. 싫어해요. 천성적으로. 그러니까 이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하고 싫어하고 또 손 자체가 피지컬적으로 안 들어가요. 이게 딱 꼬부리는 딱 이게 돼야 되는데 머릿속에서
그 꼬임이 두 번 생각이 안 나.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안 될까를 했을 때 쫙 생각이 나는 거야. 자기하고 대화가 익숙할수록 왜 안 될까 했을 때 여러 가지가 떠오릅니다. 근데 자기하고 대화가 익숙하지 않으면 왜 안 될까 했을 때 막 미궁으로 덧빠져요. 다른 데서 막 학을 찾고. 그래서 아비님이 예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감촉이 안 좋고 손이 안 들어가는 거를 이제 대표적으로 알 수 있었죠. 자, 포인트는 저거예요. 이제 되게 해야 되잖아. 문제는 될 때까지 안 되는데 억지로 나를 포기해. 영화의 주인공 되지 맙시다. 이런 나를 데리고 가야 되는 거야. 감촉이 안 좋은 나, 그리고 손이 피지컬적으로 잘 안 되는 나. 구멍이 이렇게 구멍을 요 끄트머리를 매듭 있는 그 끝부분을 만들어진 틈새기로 이렇게 살짝 밀어 넣어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속이 터져 죽겠는 거예요. 자, 포인트는 이런 나야. 이런 나를 데리고 어떻게 되게 하지예요. 이런 나를 데리고 얘를 데리고 가야 돼. 나를 감촉이 싫어하는 나를 데리고 또 손이 피지컬적으로 안 들어가는 나를 데리고 그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나를 데리고 어떻게 가지? 이게 대화예요.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아둥거림. 좋아. 감촉이 안 좋아. 손에 땀이 많아서 감촉이 안 좋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마트를 갑니다. 그래서 워터 장갑이라고 있어요. 그 워터 장갑이라고 따로 팔진 않는데 같이 일하는 사람들한테 정보를 듣잖아요. 정보를 듣고 그리고 또 그동안 좀 해보던 게 있어. 그 중에 손에 가장 밀착이 되면서 고무 느낌을 가지고 있고 스몰 사이즈를 삽니다. 가장 작은 거. 가장 작은 거.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게 한순간에 된 건 아니에요. 그러려면 감촉이 안 좋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손에 닿는 느낌을 줄여줘야 되겠죠. 근데 손에 닿는데 가뜩이나 손도 안 들어가는데 거기다 장갑까지 끼워버리면 더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가장 작은 사이즈를 삽니다. 그러면 여기 손이 여기까지밖에 안 오잖아. 여기까지밖에 안 오잖아요. 작은 장갑이니까 스몰 사이즈. 그거를 눌러요. 눌러서 강제로 팽창시킵니다. 손에 그러면 좀 빡빡해도 손에 완전히 꽉 맞게 늘려요. 물에 몇 번 담그고. 그러니까 그동안 차근차근 노하우가 쌓인 거예요. 이거 장갑을 몇 변을 샀어요. 근데 이 장갑은 이래서 안 좋고 저래서 안 좋고 그래서 마침내 그 스몰 사이즈 너무 크면은 점점 늘어나더라고. 완전 타이트한 거. 그걸로 장갑 손을 띄워줍니다. 완전 늘어나도록. 물에 몇 번 담갔다 뺐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손에 완전히 밀착돼요. 완전히 밀착되는 장갑을 이제 만든 거예요. 감촉이 안 좋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딱 잡으니까 완전 손에 피부처럼 이 장갑이 딱 끼워지는 거예요. 완전 나만의 장갑이 손에 맞춰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손이 안 들어가잖아요. 손이 안 들어가는데 이제 거기다 장갑까지 꼈잖아. 그래서 이제 연습을 합니다. 이런 연습 아니에요. 나와 대화하는 그러면서 이제 알았잖아. 자, 이제 안 들어가. 이제 집에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끈을 가지고 이렇게 될 때 일반적인 매듭으로는 내 손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남들이 이게 좋아. 이게 좋아하고 가르쳐 주는 것은 두 번 생각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안 맞아. 그러니까 나는 한 번 생각하기도 벅찬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이 손에 맞도록 이런 나를 손이 안 들어가니까 매듭을 한번 미리 만들어요. 그래서 이걸 손이 안 들어가니까 매듭을 밀어 넣을 수 있을 정도로의 그걸 노하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매듭만 들어가면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그래도 속도는 안 맞더라고요. 그래도 여기서 결과는 안 됐어요. 안 됨. 그러나 어디까지는 했냐면 욕은 안 먹는 수준. 그러니까 거의
한 60이 그런 선이라고 한 70 정도는 돼야 그래도 일에 방해를 주지 않는다면 거의 60 정도까지는 맞춘 거예요. 자, 그래서 결과는 안 됐죠. 그리고 그 작업이 끝나고 나서는 이제 다시는 안 하죠. 아, 이제 이제 그 일이 끝났으니까 지금도 여전히 매듭을 잘 못 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일련의 과정들 잠깐씩 더 하는 요런 과정들 안 되는 걸 되게 하려고 아둥바둥하고 그리고 이 얘기가 왜 아버님이 왜 생각났냐면 결국엔 안 됐어요. 결국엔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 건 안 됩니다. 안 되는 건 안 돼요. 아비님은 어쩔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인정을 해요. 다만 되게 해보려고 아둥바둥 거리는 그 과정이 여러분들을 성장시킨다는 겁니다. 되든 안 되든. 그래서 욕은 안 먹는 정도. 그 팀의 방해는 되지 않는 가까스로. 그 팀의 방해는 되지 않는 그 속도 한 템포만 멈추는 게 되게 그래서 가까스로 진짜 턱걸이 하는 수준까지 그 정도까지는 맞췄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건 자신과의 대화예요. 안 되는 걸 되게 한다. 왜 안 되지? 여기서 이제 뭐 정신력이 부족해 뭐 이렇게 넘어가면 그거는 안드로메다로 가는 거고 네가 이러니까 안 되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게 아니고 정말로 왜 안 되는지를 궁금해하는 것과 자기 자신이 사실은 게으르고 어떻고 저떻고를 전제로 두고 있는 그것과는 정말 다르죠. 그래서 일단은 왜 안 될까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 입장에서. 그리고 저 포인트. 이런 나를 데리고 어떻게 하지? 하고 해보는 아둥바둥거리. 이게 아둥바둥거림이죠. 처음에 장갑을 샀는데 이거면 될 것 같아 하고 샀더니 이제 물을 몇 번 먹으니까 이제 이게 흐물흐물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맞는 장갑은 나중에 늘어나는구나. 그래서 이제 스몰 아주 작은 장갑을 산 거예요. 처음에 조금 고통스러워도 조금 지나고 나면 좀 압착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작은 장갑을 산 거죠. 이제 이런 과정들, 이런 일련의 자연스러운 과정들. 이렇게 사시면 돼요. 이렇게 사시면 이런 과정들이 나중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공부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나중에 공부 잘하게 돼요. 공부는 멘탈이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공부는 멘탈이고 체력이고 또 마음의 편안함이고 그렇잖아. 여러분들 모두 알고 있잖아요. 공부는 스킬이 아니잖아요. 공부는 스킬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외우면 잘 외워집니다. 그게 여러분들한테 되던가요? 공부는 멘탈이고 마인드고 마음이고 또 어떤 무언가거든요. 그 스킬이 아니라. 바로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공부 어떻게 하면 잘하십니까? 안 되는 걸 되게 자기 생활에서 안 되는 걸 되게 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공부 잘하게 돼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언어로 작은 일에 충성하라. 이게 하나님의 표현으로 하나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신 거니까 저는 하나님께 배운 언어를 여러분들의 언어로 바꿔드리는 거잖아요. 이 안 되는 걸 되게 하라의 뿌리가 샘물이 작은 것에 충성하라. 작은 일에 충성해라. 작은 일에 집중하고 작은 거에 잘해라. 네가 큰 일을 하고 싶어? 그러면 작은 걸 잘해.
그 작은 걸 잘하는 게 세상에서는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세상은 얼핏 보면 작은 일에 충성하라는 걸 비슷하게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깔려 있는 전제가 뭐냐면, 이 작은 일도 못해서 어떻게 큰 일을 하겠냐. 이 작은 일도 못해서 어떻게 큰 일을 하겠느냐라는 어떤 질책이 깔려 있어요. 세상에 가르치면. 근데 하나님의 저 말의 뜻은 절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네가 이 작은 일을 해내야 큰 일을 줄 거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경을 카피해서 가르치는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세상은 기본적으로 대가가 따른다. 대가를 지불하라. 뭐 고생 끝에 뭐 열매에 달다. 이런 그 희생, 이런, 그러니까 무언가 하나를 얻기 위해선 하나를 잃어야 한다. 뭐 이런 전제가 깔려 있고, 이런 질책이 깔려 있고, 이런 어떤 거래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 작은 일에 열심히 하세요 이런 말이 굉장히 공포로 다가와요. 왜냐하면 실제로 여러분들은 작은 일을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기가 꺾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 일도 못해가지고 네가 이건 어떻게 할래? 이런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일, 큰 일만 자꾸 해내려고 하다가 망하는 거죠. 멘탈이 부서져 버리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작은 일에 충성하라는 말의 뜻은 작은 일을 해내야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작은 일을 잘 해내야 큰 일을 할 수 있단다. 가 아니에요. 작은 일을 잘 해내면 너한테 큰 일을 맡길게.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작은 일을 잘해내라는 그 말의 뜻은 네가 큰 일을 하고 싶어 하니 작은 일을 해봐라. 작은 일과 큰 일을 잘해내는 것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작은 일을 잘하는 것과 큰 일을 뭐 엄청나게 해내는 것, 세상 언어로 하자면 시 동일하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믿어지지 않겠지만 똑같단다. 그런데 너는 자꾸 우리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그 솔직히 크리스찬들의 삶 속에서 많은 크리스찬들 중에 막 이게 세상의 교육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중에는 막 신령도 무슨 성적이 돼가지고요. 거기는 세상은 뭐 좋은 대학, 좋은 집, 좋은 그 부와 명예를 향해서 막 쫓아가잖아. 근데 여기는 막 또 무슨 뭐 막 신령해야 된다면서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큰 은혜를 받아야 된다면서. 뭐 여기도 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거든요. 왜냐하면 너희는 큰 것만 바라보는구나. 근데 큰 거를 바라보는 게 잘못됐다는 말은 아닙니다. 큰 거를 바라보는 건 좋은 거죠. 하나님께, 아니면 또 부모님께, 아니면 회사에게 열심히 잘 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왜 나빠요? 근데 문제는
정말 네가 큰일을 하고 싶으면, 근데 이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일걸요. 회사에 들어가서도 뭔가 여러분들이 큰 프로젝트를 하고 싶다고 한다면 큰 프로젝트를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뭔가 큰 걸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뭔가 빨리 뭔가 어? 근데 아마도 좋은 상사, 진짜 좋은 상사를 만나시게 되면 조그마한 것부터 시킬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을 무시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 그것도 세상에 어쨌든 사랑은 동일하니까 세상의 은혜는 동일하니 사랑은 동일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작은 일에 충성하라는 말, 작은 일을 잘 해내라는 말은 작은 일을 해내는 것과 큰 일을 어마어마하게 해내는 것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특히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뭐랄까 성공을 하고 싶어 하는데 못 하고 있는 뭐 합격을 하고 싶은데 못 하고 있는 모든 이 대다수의 우리 아이들, 우리 사람들이 이걸 믿지를 못해요.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말을 들을 필요가 없는 이미 잘 자기 자신의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은 이 말을 들으면 고개를 끄덕끄덕 합니다. 그래서 아비님이 참 죽겠는 거예요. 이 말을 믿어야 할 사람들은 정작 듣지도 않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멍하니 있고 그런 거. 또 이 말을 들을 필요 없이 잘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말을 들으면 이제 끄덕끄덕 하는 거죠. 그래, 맞아. 이러면서 내가 그랬지. 이러면서 여기에 좀 아픔이 있어요. 그래도 말이라도 전해드립니다. 작은 일을 잘 해내는 것과 큰 일을 잘 해내는 것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맡기기 전에 그 사람이 그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잘 해낼 수 있을지 없을지를 어떻게 아냐면 그 사람의 역량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역량을 보는 게 아니라 작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작은 자기의 생활과 모든 것들을 그 사람이 어떻게 대하고 해결해 나가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큰 일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잘 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뭐 이거는 어느 인재 어디 거기서 한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갈 필요 없어. 우리는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해라. 그리하면 네가 큰 일도 할 거다. 근데 그 말은 그 순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작은 일과 큰 일이 동일합니다. 똑같아요. 공부 잘하고 싶으세요? 매듭 매는 거 해보시면 돼요. 이 얘기가 이제 김원군으로 인해서 나온 거니까 김원군이 공부 때문에 되게 힘들 거 아니에요. 김원군 공부 잘하고 싶어요? 그러면 자기 안 되는 거 있잖아요. 뭐 책상 정리가 잘 안 돼. 아주 그냥 난 정리하는 게 질색이야. 아비님도 질색이에요. 해내라는 게 아닙니다. 아비님은 여전히 정리 잘 못해요. 아비님은 정리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정리하는 건 좋아하는데 그 아비님과 관계 없는 뭐지 그렇잖아요. 아비님도 전형적인 남자예요. 뭐 그런 것들을 자기 스타일대로 그러니까 내가 못하잖아. 이건 못하는 거야. 그래서 난 매일매일 정리할 수 없어. 그런 거. 아니 근데 뭐 그 정리는 좀 비유가 좀 그렇다. 아비님이 너무 말하고 하니까 싫어. 말하면서도 자기 안 되는 거, 조그마한 거, 조그마한 거를 아까 여기 말했던 것처럼 나를 데리고 이게 제일 중요해요. 나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 사시면 돼요. 그렇게 사시면
그렇게 사시면 나중에 공부라는 게 그렇게 크게 이상하게 와닿지 않을 겁니다. 지금은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 벌써 온몸이 싫지 않나요? 공부를 잘하고 싶으세요? 매듭을 이렇게 매시면 됩니다. 안 되는 걸 되게 해보려고 아둥바둥 거리시면 됩니다.